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요.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들으신 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은 이제 해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한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상 심판권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자, 이번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긴급 안건으로 올려지는지 알았어요? 네, 사전에 그런 조짐들은 충분히 우리 감지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이미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법무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한 차례 벌써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법무부는 이제 이 국무회에 상정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사실상 피력을 했고, 예. 야권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런 1차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의 문제였는데, 시점이 이제 오늘로 이제 택해진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또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아예 우리 헌정사상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1공화국 때는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에 의해서 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하기 위해서 2공화국 때부터 이와 같은 정당 해산 제도 요건을 강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위헌 정당 해산 제수가 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결정된 거는 법적으로는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헌법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55조를 보니까요. 네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예.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그 절차라든가 구두변론 재판 진행 방식이라든가 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사실 TF팀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이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도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 제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결국 법무부로서는 정당의 강령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통합당 강령에 보면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가 주인이 돼야 된다. 또 헌법 휴전협정 같은 경우에 이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강령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에도 반하고 그런 강령이 오히려 남한이 아닌 북한의 통일 강령에 기인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라고 판단했다고 보이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 내란 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당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 당원들이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강령이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네네. 만들어졌을 때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진보당 측,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예. 통합진보당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왔어야 이렇게 하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건데요. 예, 예. 다만 결국 이번 논쟁은 결국 말씀드린 헌법 8조 사항에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가,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결국 통합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적 기본질서가
단순히 그 기존의 판례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중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민주주의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이제 논란을 벌이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 해산 심판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구두 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필요적 변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은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그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것에 관해서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한 심리를 다 거친 다음에는 9명 재판관님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심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결정은 통상 법에 따를 경우에는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지방선거가 예상된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네. 그 무렵에 이 판단이 그 헌재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정당 해산이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전국구 의원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자녀재산은 국고에 다 귀속되고, 예. 대체정당도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통합진보당이란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해산됐을 때 국회의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해석도 분분합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지역구의 그 의원의 그 신분까지도 상실한다라는 해석이 강한 그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네. 오늘 정부 발표에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 규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를 한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예, 예. 결국 정당 해산 결정뿐만 아니고 이 별도의 소송을 통한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의 최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훈 평론가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네. 일단은 이번에 청구한 시점, 이 청구한 시점이 좀 뭔가 좀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치적인 측면하고 예.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빠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의 정강 정책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당 설립 허가가 나질 않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 해산 조치에 들어가든지 그랬어야 이제 되는 건데요. 자, 그 시점을 일단 놓쳤다고 보고 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오늘 그 황교안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아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무혐의로 결론이 날지 또 유죄로 결론이 날지 또 유죄로 결정 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것이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좀 이르게 조치를 취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결정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보자면 10월 재보선 이후에 정부 여당 쪽에서 상당히 지금 일단 힘을 받았다 이렇게 좀 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진보 진영, 야권 진영 전반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10월 재보선 직전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걸었던 것, 그거하고 저는 상관이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그 계기, 그런 카드의 하나로 지금 이걸 활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18일 날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8일 날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좀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해야 예산안 통과라든가 또 각종 그 공약 관련한 법안 통과에 좀 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정치적 함의가 있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어제까지만 해도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이 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신당과 관련한 그 안철수 효과를 조금 그 위축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당해산 청구안을 접수하고 또 처리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고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1차적으로 새누리당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많이 늦어지게 되면 예.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벌써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는 고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당장은 그 이석기 의원의 그 전 의원의 그 아로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결이 나야 사실은 그것의 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근데 그 일정까지 고려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그 180일 이내가 아니고 훨씬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엔 내년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새누리당이 아마 가장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이 7월 재보선일 거라고 봅니다. 예. 7월 재보선이 지금 이제 원래 올 가을 그 재보선 때 판이 클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들면서 내년 그 7월 재보선은 그 의석수가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의석, 10석 이상을 놓고 여야가 좀 대결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만약에 그 새누리당이 좀 선거를 좀 잘못 치를 경우에는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그 위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헌재에서 역시 정당 해산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결론이요? 네. 뭐 회사 심판 어떤 청구를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예. 아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좀 불안하게 아마 볼 겁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를 지나는 동안에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보수 성향의 인물이 많이 됐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고, 예. 또 새 정부 들어서 그 헌법재판소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분 또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성향 논란이 상당히 있었었죠. 역시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것들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오늘 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보면요. 네. 진짜 유감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새삼스럽게 낮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보여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진보 정당이 그 비례대표 그 공천, 그 경선 과정에서 논란 때문에, 불법 선거 논란 때문에 지금 깨진 상태 아닙니까? 예. 정의당이 지금 따로 나와 있고, 통합진보당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성향적으로 보자면, 통합진보당에는 주사파가 좀 더 많이 남아있고, 비주사 계열들이 다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거리두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그 맥락에서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 자체에 지금 반대를 하진 않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예. 다만 이제 증거가 충분히 밝혀진 상태에서 하더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절차는 충분히 그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일단 신청이 곧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정부의 핫 이슈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종북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가 일련의 이제 추구 전략을 쓰면서 종북 논란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이 야권을 전반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역시 종북 논란을 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지금 감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좀 남아 있죠. 중요한 일들, 입법 또 예산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 논란도 있고 또 세제 개편안 논란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에 설 때 밀리면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안도 그렇고 각종 입법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바를 그대로 관철시켜 나가는데 종북 논란 공세가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새누리당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안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역공세를 지금 펼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네. 논평 보니까 유신 시도를 되돌아가고 있다. 긴급 조치를 발표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지금 하는 건데,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사실은 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당이 정말 이제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아로 관련한 부분들이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논란, 특히 법적인 판단, 헌재에서의 법적인 판단에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송에서 어찌됐건 무죄 판결을 받는 쪽에 주력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예. 그와 동시에 정치적으로 당연히 유신 시도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역공세를 계속 전개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